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그래도 7개의 고사양 게임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테크는 없었다. 말방구 테테테테.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체포에서 딴트공 트레비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30만원대 노트북을 찾아줘 2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30만원대 가격에서는 분명히 장단점이 명확한 제품들밖에 없었는데요. 지난번 이그니 14X가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했다면 오늘은 AMD 프로세서를 탑재한 37만원대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레노버에서 출시한 V15 ADA 모델이 그것인데요. 과연 이번 노트북의 성능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그래도 7개의 고사양 게임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30만원대 노트북 구매를 희망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쏟아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자, 오늘 제가 구매한 제품은 레노버에서 출시한 V15 ADA 모델이 그것입니다. 자, 그럼 게임 성능에 앞서 일단 디자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디자인은 기존 아이디어 패드 노트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이 가격인 만큼 메탈이 아닌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이 됐는데요. 하지만 다크 그레이 컬러에 도트 무늬를 넣은 덕분에 결코 저렴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사이즈는 327.1mm, 241mm, 그리고 두께는 19.9mm로 제작이 됐습니다. 중량은 1.85kg, 백팩에 넣고 휴대할 수 있을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트 구성을 보면 좌측에 DC 포트, USB 3.0 타입 A 포트가 2개, USB 2.0 타입 A 포트가 1개, 그리고 HDMI 포트, 반대쪽에는 SD 카드 리더 및 3.5mm 이어폰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 C 포트가 없는 건 솔직히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포트 구성이라면 외부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큰 불편은 없어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 노트북의 스펙과 성능은 어떨까요? 프로세서는 AMD 2세대 라이젠 3 3250U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3세대 4000 시리즈가 이미 나왔지만 30만원대 노트북에서는 2세대 프로세서가 최선인 것 같은데요. 시네벤치 R20의 점수는 싱글코어가 325점, 멀티코어가 778점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리뷰한 37만원 인텔 N5000 프로세서가 탑재된 이그닉 14X가 싱글코어 168점, 멀티코어가 381점이 나온 것과 비교해보면 프로세서의 성능은 거의 2배 정도 빠른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럼 그래픽 성능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내장형 AMD 라데온 베가 8 그래픽 카드가 탑재가 됐습니다. 여기에 기본 옵션 LPDDR4 4GB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총점 925점, 그래픽 스코어는 1033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램을 4GB 추가해 8GB로 다시 한번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총점 1316점, 그래픽 스코어는 1468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기본 4GB 램으로는 동영상 및 웹서핑 정도는 괜찮지만 다중 작업 및 일부 게임까지 플레이하고 싶다면 램은 필히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 노트북을 구매하신다면 램 업그레이드는 그냥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스토리지는 SSD가 아닌 HDD 1TB가 탑재가 됐습니다. 읽기 121.98, 쓰기는 102.62로 정말 느린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량이 큰 만큼 오늘 테스트할 7개의 고사양 게임을 외장하드 없이 설치할 수 있었는데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죠. 느린 속도 덕분에 대용량을 얻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리뷰를 하기 위해 장시간 테스트해본 결과 느린 HDD는 결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HDD가 다 까먹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 노트북은 M.2 슬롯을 추가로 지원하는 만큼 최소한 128GB M.2 SSD 정도는 설치를 해서 부팅은 SSD로 대용량 파일은 HDD에 나눠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판매 페이지에서는 이미 HDD 대신 128GB M.2 SSD로 출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매 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30W시로 사이즈 대비 용량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전원 어댑터를 항시 휴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어댑터는 작고 가벼워 휴대에 어려움은 없어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번 노트북을 37만원에 구성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바로 디스플레이에 있습니다.
15.6인치 대화면, 거기에 FHD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는 건 칭찬해 줄만 했지만 240니트의 다소 어두운 밝기와 sRGB 54% 색역, 거기에 시야각 역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밝은 장소에서 사용하려면 더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민감한 사용자라면 이 부분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이그닉 14X는 성능은 아쉬웠어도 디스플레이 하나만큼은 괜찮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확실히 장단점이 명확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키보드는 숫자 패드까지 있는 풀 사이즈로 오피스 작업을 하기에는 괜찮았는데요. 키감도 나름 준수한 편이지만 백라이트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게임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을 기본 4GB가 아니라 8GB로 업그레이드 해준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포르자 호라이즌 4를 벤치마크로 돌려봤습니다. 물론 낮은 옵션에서 플레이를 해본 결과 평균 16프레임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포르자 호라이즌 4를 즐기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오버워치를 낮은 옵션에서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55에서 60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약간 오버해서 이번 노트북으로 오버워치 정도는 옵션 타입을 통해 플레이를 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GTA5를 낮은 옵션에서 플레이 해봤습니다. 연식이 있는 게임이라 그런지 몰라도 프레임 수가 30에서 35프레임 정도가 나왔는데요. 높은 프레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오버하면 GTA5 정도는 돌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 만큼 발열 관리는 글쎄요. 이번에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 리마스터를 플레이 해봤습니다. 생각보다는 프레임 수가 낮게 나왔는데요. 10에서 15프레임, 심지어 10프레임 미만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HDD를 기본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게임 플레이보다도 로딩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물론 최하 낮은 옵션에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고사양 게임인 만큼 프레임 수는 10에서 13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 플레이가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번에는 바이오 하자드 2를 플레이 해봤습니다. 매우 낮은 옵션에서는 해상도 저하가 너무 심해 중간 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15에서 20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프레임이 너무 낮다 보니까 실제 게임 플레이는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 해봤습니다. 매우 낮은 옵션 산옥 맵에서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해본 결과 13에서 17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로 게임 플레이를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37만원대 노트북에서 배틀그라운드를 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총 7개의 고사양의 게임을 37만원대 노트북에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 성능이면 롤 및 피파 온라인 4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 있어 보였습니다. 약간 오버한다면 오버워치 및 GTA5 정도는 돌릴 수는 있겠죠. 물론 낮은 옵션으로 말이죠. 37만원대 노트북 AMD 2세대 3250U 프로세서와 AMD 내장형 그래픽카드의 조합은 기대 이상으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가격인지라 디스플레이 성능은 매우 아쉬웠는데요. 거기에 1TB HDD는 정말 인내심을 테스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성능이라면 사실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려워 보였는데요.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번 노트북은 다나와에서 말방구 실험실로 검색하시면 손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30만원대 노트북, 다음에는 또 어떤 제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성비를 넘어 가성비 노트북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다음에도 말방구 실험실과 함께 해주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테크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짠. 윈도우 표류 일주일째.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잡혔다. 어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야, 이 미친.